조선 건국 초기 권력의 정점을 두고 벌어진 왕자의 난은 단순한 혈육 간의 쟁탈전을 넘어 조선이라는 신생국가의 통치 철학을 결정지은 거대한 분수령이다. 정도전이 구상한 재상 중심의 체제와 이방원이 지향한 강력한 왕권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조선은 피해 시련을 겪어야 했다. 건국의 서막과 권력의 균열. 조선 건국 초기 개국 공신과 왕실 종친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이성계는 군사력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국가의 설계도는 정도전의 손에서 그려졌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 정치를 꿈꾸며 국왕을 상징적 존재로 두려했다. 이는 강력한 국왕 중심 통치를 원했던 이방원에게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 재상 중심인가 국왕 중심인가? 갈등의 핵심은 국가 운영의 주도권이었다. 정도전은 능력 중심의 관료 체제를 지향하며 사병 혁파를 통해 왕실 무력을 통제하려 했다. 반면 이방원은 사병을 권력의 기반이자 생존권으로 여겼다. 그는 개국 공신들이 배제된 채 신하들이 국정을 독점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이는 전제 군주제를 지향하는 왕권 세력과 신권 정치를 지향하는 사대부 세력 간의 피할 수 없는 이념적 대결이었다. 세자 책봉과 소외된 개국 공신. 태조의 세자 책봉은 갈등에 불을 붙였다. 태조는 장성한 아들들을 제쳐두고 막내의 이방석을 세자로 지명했다. 정도전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용이한 어린 세자를 지지했다. 건국에 목숨을 걸었던 이방원과 형제들에게 이 결정은 깊은 분노를 안겼다. 명분이 부족한 서열 파괴는 소외된 장성한 아들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반격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 피해 숙청. 1398년 이방원은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전격적인 쿠데타를 일으켰다. 사병을 동원해 정도전과 남은 등 핵심 신권 세력을 살해했고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까지 제거하는 비정한 결단을 내렸다. 하룻밤에 거사로 신권 정치는 침몰했고 실권은 완전히 이방원에게 넘어갔다. 태조 이성계는 아들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모습에 환멸을 느껴 훗날 왕위를 내려놓게 된다. 오정종의 즉위와 과도기적 평화. 이방원은 비난을 의식하여 둘째 형 이방가를 왕위에 세웠으니 그가 조선 제2대 국왕 정종이다. 그러나 정종은 이방원의 위세에 눌려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었다. 조정의 대소사는 이방원의 의중대로 흘러갔고 정종은 정치적 야욕을 보이지 않으며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권력의 공백을 노리는 또 다른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형제 간의 평화는 위태로웠다. 형제 간의 질투와 새로운 전운. 제1차 난의 공신 이방가는 형 이방원의 독주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자신도 왕위 계승 자격이 있다고 믿었으며 팍포의 부추김을 받아 이방원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팍포는 농공행상에 대한 불만으로 이방간을 충동질했다. 형제 간에 흐르는 전우는 조선 전국을 다시 혼란에 빠뜨렸다. 이방원은 형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대비책을 세웠으며 이는 곧 제2차 왕자의 난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왕자의 난과 최후의 승부. 1400년 이방간이 군사를 일으키자 이방원은 맞대응하며 개경거리에서 전투를 벌였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치밀한 준비를 갖춘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다. 이방원은 형 이방간을 죽이지 않고 유배 보내며 명분을 지켰으나 반란을 부추긴 팍포는 처형했다. 이 사건 이후 정종은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고 왕위를 물려주었다. 마침내 이방원은 제3대 국왕 태종으로 즉위하며 권력의 정점에 섰다. 태종의 등극과 강력한 왕권.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왕권 강화 개혁에 착수했다. 사병을 혁파하여 군사권을 국왕 1인에게 집중시켰으며 육조직 계제를 시행해 관료 집단을 장악했다. 이는 자신과 같은 쿠데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였다. 강력한 법 집행과 행정 정비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비로소 기틀을 갖추었으며 세종의 성세를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었다. 구사병 혁파와 국가 기틀 확립. 왕자의 난이 남긴 가장 큰 제도적 성과는 사병 혁파와 중앙 집권화의 완성이다. 귀족들의 사적인 무력 집단을 철폐하여 무력을 국가가 독점하게 했다. 이는 조선이 500년간 큰 반란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양안과 호적을 정비하여 조세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력을 전국으로 뻗게 했다. 비극적 사건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병들은 무기를 반납하여 국가로 귀속시키며 태종의 개혁이 가져온 질서의 변화와 중앙 집권화를 완성한다. 비극의 역사 위에 세워진 500년.
왕자의 나는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인륜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조선이 왕의 나라로 나아가는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태종이 구축한 강력한 왕권은 국가의 안정과 효율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했고 그 토양 위에서 유교 문화에 꽂힌 세종시대가 열렸다. 권력의 비정함이 빚어낸 피해 역사는 조선 500년의 장엄한 서막이 되었으며 법치와 행정력을 갖춘 국가 모델을 완성했다. 노을진 궁궐에서 어린 이도와 건희는 태종을 통해 비정한 투쟁을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조선의 평화와 미래를 따뜻하게 갈무리한다.